첫 번째는 최근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또 경제의 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게 7월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일종의 부채의 총량이 줄어드는 제도였는데 그게 7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2달간 연기시킵니다. 그 시기가 7월에 시작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2개월 미룬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서민들이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대출 규제를 좀 연기하겠다 이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건설회사들이 최근에 부동산 PF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DSR 규제를 2달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점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건설사들의 시행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PF라는 게 건설회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분양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빚갚으라고 독촉하고 이러니까 사실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은 건설사들의 시행사들이 사업을 잘 못한 거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불거지고 커지려고 하니까 가계부채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사서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사실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네. 구조조정을 안 하면. 네. 그런데 지금 가계를 계속 푸시해서 그거 사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를 조이지 않을게. 네. 이런 함의가 좀 있는 거죠. DSR은 뭐냐면 Debt Service Ratio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그러니까 가계부채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규제하는 건데 전체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을 제가 받잖아요. 네. 거기에서 원리금 상환이 있잖아요. 매년 상환하는 게 그게 저의 소득의 40% 이상이 대출 안 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안에서만 대출을 받게 만드는 게 DSR인데.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뭐야? 근데 여기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 변동성이 크잖아요. 갑자기 금리가 낮을 때 대출 엄청나게 받아놨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그래서 금리 낮을 때도 일정률의 가상금리를 적용시켜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은 네. DSR보다 오히려 대출 받기 더 어렵게 만든 제도구나. 총량이 줄었어요. 대출한도 좀 적게 해주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어떤 그렇지. 거냐면 개인들은요 계속 대출 많이 받고 싶고 그렇지. 저금리 때 막 많이 받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감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게 부도나고 그게 늘어나면 이제 국가가 휘청거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막자고 만든 제도가 스트레스 DSR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2개월 유예를 시켰어.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지금 건설사들 상황 안 좋으니까 빨리 이거 가게들 힘들더라도 니들이 빨리 대출 받아가지고 건설사 힘든 거 빨리 같이 너네가 짊어져 부담 이런 차원이라는 그렇죠. 거지. 그거를 정부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고요. 심각하네요. 지금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증가하지. 그래서 1번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불안 요소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계속 정부는 오히려 불을 지피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근데 저렇게 되면 가게는 더 어렵게 되고 네. 일종의 부동산 PF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 네.